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8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105페이지 보시면 취득가액의 범위 여기 할 차례인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가액의 범위의 뜻을 봅시다. 취득가액의 뜻에 대한 내용이 취득가액의 범위예요. 그 취득가액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나오죠. 그 내용 볼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 등을 하는 경우 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그러니까 취득가액이랄지 연부금액의 뜻이에요. 여기서 주된 내용은 취득가액의 뜻이에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서 그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여기서 다음의 어느 하나라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2번에서 소타이틀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내용을 다음 중 어느 하나예요.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참 말 어렵죠. 참 말 어려운데 예단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된 금액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이다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볼까요? 제가 요 분필에 대한 내용을 2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이랬을 때 이 분필의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2만 원이겠죠. 이게 바로 취득가액의 뜻이에요. 또 다시 건축물을 신축하다 이랬을 때에 이 건축물의 신축가액이 곧 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건축물의 신축가액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설계비 들어가겠죠. 또 인건비 들어가겠죠. 또 자재비 들어가겠죠. 또 경비 들어가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인 겁니다. 여기에 설계비에 대한 내용은 용역준 내용으로서 간접비죠. 간접비고 인건비와 자재비, 경비에 대한 내용은 이 건축물에 남아있는 거죠. 이 남아있는 거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직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용의 합계된 금액이 취득가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설계비에 대한 내용이 용역비죠. 용역비에 대한 내용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간접비용의 하나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번의 소타이틀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번을 먼저 체킹하세요. 니을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아니라 옆에 보시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다가 설계비라고 적어놓고 동그라미.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간접비용으로 들어간 내용으로서 밑줄로 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도 올라갑시다. 아까 읽었던 내용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 옆에 다만 나오죠.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내용에 대해서 키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키단에 대한 내용은 일시급이고요. 일시급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로 쭉 볼 때에 그 문장의 끝에서 할인된 금액, 된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얘가 하나의 키 단어입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나오죠. 설명을 드릴게요. 이리 봅시다. 자, 법인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분양받다 이랬으면 이때 분양가액에 대한 내용이 10억이었으면
우리는 법인한테 돈을 주죠. 얼마를 줄까요? 10억을 지급하겠죠. 그럼 이 10억 금액이 법인 장부에 기록되니까 사실상 취득가는 얼마다? 10억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상 취득가로서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된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의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쉽게 10억 주는데 10억이 사실상 취득가로서 과세 표준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계약과 동시에 일시급 준 데가 있어요. 이 경우에서는 계약금 주고 그리고 중도금 주고 완불하여서 법인의 총괄 금액으로서 10억이라고 장부에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상 취득가로서 10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약과 동시에 완불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과 동시에 완불하게 되면은 법인 입장으로서는 기간의 이자만큼을 깎아줍니다. 깎아줘서 어떤 사람이 일시급으로 줬다 이랬으면 깎아줘서 금액이 9억이다로 했다면 이 9억 금액이 요 법인 장부에 기록됐음으로써 일시급 나왔으면 요 9억 금액이 장부에 기록되니까 요 내용으로서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키 단어 일시급이만 나왔다면 거기에서 할인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포인트가 할인된 금액이에요. 만약에 문장에서 일시급 나왔는데 할인된 금액 이렇게 하지 않고 할인 받은 금액 이렇게 나왔다면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여기에서 할인 받은 금액은 10억에서 9억을 뺀 금액으로서 할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일시급 나왔을 때 할인 받은 금액이다 이래 되면 금액은 1억이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틀렸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심하실 거. 일시급 이 말 나왔다면 끝말은 뭘로 간다? 할인된 금액이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시급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 그 문장 끝에서 할인된 된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시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가로하셔서 이렇게 적으세요. 할인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할인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간접비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런 거죠. 자, 건물을 완공하기 전까지 돈을 빌려왔어요. 뭘 하기 위해서?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왔죠. 빌려온 금액을 보고 차입금 그래요. 이랬을 때에 요 차입금 가지고 여기에서 인건비 지급될 것이고 자재비 지급될 것이고 경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지급될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거기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내용이 발생할 건데 이 이자에 대한 내용은 이자는 부는 본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요 이자에 대한 내용이 이 건물의 신축 비용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뭘로 들어갑니까? 간접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이로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내용은 간접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이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해에서는 꼭 하나씩 도출되어 있는 이론적 내용이에요. 여기는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제 거기 니은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어려운 내용이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습은 안 해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할부 이자죠. 할부 이자. 그리고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했을 때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의 이자, 연불이자 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단서 보니까 단서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아닌 자니까 누구겠습니까? 개인 되겠죠. 개인인 경우에서는 할부이자와 연불이자에 대한 내용은 두 번 과세돼 가니까 포함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법인인 경우는 포함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왜 포함되겠는가? 법인은 장부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의 작성에 대한 내용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취득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 건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합시다. 가정합시다. 차량에 대한 내용을 현금 주고 현찰, 돈을 현금 주고 완전히 현금 주고 취득했다. 그때 가액이 1,00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똑같은 이 차량에 대한 내용을 할부로 취득한다. 그러면 할부 이자가 붙어서 그 금액이 1,200만 원이었다 합시다. 자, 이랬을 때 할부로 취득하였다 하면 개인이 할부로 취득했으면 금액은 얼마일까요? 1,200만 원으로서 주고 취득한 거죠. 그러면 취득가는 얼마다? 1,2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할부 이자 금액인 200만 원을 떼어내 가지고 여기다가 또 다시 더해주면 2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번 과세했냐? 2번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2번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 준 금액 그대로 취득가액이다. 그 내용은 뭐예요? 1,200만 원이다 인 거죠. 여기다 간 거예요. 그래서 할부 이자에 대한 내용은 이미 개인이 취득했을 때 그 금액이 취득가액에 들어있으니까 또 넣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법인 갑시다.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장부를 작성토록 했어요. 법인 장부에 대한 내용은 현찰로 준 금액으로서 그대로 적어란 겁니다. 어음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현찰로 돈 준 금액으로 적어란 거예요. 그럼 이제 법인에서 장부에다가 적는 금액은 차량 해가지고 1,000만 원 적어줘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자 해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로서 이제 차량의 취득가는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개인과 법인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법인이 할부로 취득했을 때 금액은 1,200만 원 준 건데 취득가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개인이 취득했을 때는 1,2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엇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내용은 현찰을 취득했던 가액에다가 뭘 더해라? 이자 금액을 더해라. 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요. 할부이자와 연불이자가 포함된다 이런 거죠. 이제 여기에서 꼭 기억하세요. 할부이자, 연불이자가 나왔을 때 누구 취득인가를 딱 보고 개인 취득이었다면 그 할부이자와 연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결과로 아시고요. 법인 취득이었다면 할부이자와 연불이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니을 설명했으니까 미음 갑시다. 미음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채무 인수액. 여기서 취득대금 외란 말은 현금 지급액 외를 말합니다. 현금 지급액 외. 좀 적어주면은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겠나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취득대금 외에다가 현금 지급액 외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적으세요. 그럼 연결하면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 A에 대한 내용. A는요, 채무를 인수할 조건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토지의 가액이 10억이었어요. 그리고 이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가 저당권, 채무에 대한 내용이 3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를 인수 조건이었다 했으니까 현금으로서 얼마 줄까요? 7억 줘요. 현금 지급액이 취득가인데 7억이 취득가는 아니란 얘기죠. 뭘 더해줘야겠어요? 채무 인수액을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채무 인수액을 더하니까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10억 되는 거예요. 그럼 현금 지급액은 7억. 그 외에 채무 인수액 3억. 이걸 간접비용으로서 더해지니까 취득가는 얼마다? 10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체킹하세요. 취득대금 외에 그 줄 끝 가보시면 채무 인수액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을 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읍가죠. 비읍에 대한 이유로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전이에요. 취득 이전에 팔므로써 발생한 매각차손. 여기서 이전 매각차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까 취득가액의 뜻에 대한 이유로서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죠.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서 그 이전에 동그라미 시작했죠.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했어요. 취득하기 전에 소요된 비용이 그 물건의 취득가액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냐? 전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전 매각 차손이겠죠. 그럼 다시 후 비용은 어떨까요? 취득가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취득 이후의 비용은 취득가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서 취득가액의 범위에 제외되는 비용이 나와요. 이 비용은 취득 이후의 비용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취득 이후의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적어줘야 여러분 이해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취득 이후의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제 보세요. 이주비에 대한 내용 어떨까요? 이주비에 대한 내용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주 비용은 취득 이후 비용이니까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자, 물건, 물건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죠. 취득한 후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후 비용으로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일반적 경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D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 나오죠.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일반 사업자인 경우는 환급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에 제외되는 내용으로서 나오죠. 제외되는 비용이다. 제외되는 비용으로서는 이주비 그리고 광고선전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에 제외된 비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페이지 갑시다. 107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는데 물론 106페이지 4번, 5번에 대한 내용인데 4번과 5번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설명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서 2번에
소타이틀 1가로. 1가로의 소타이틀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 가로에서 신축, 재축, 재외. 그러면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했으니까 이 건축에 대한 내용은 뭘 말하냐면 중축을 말합니다. 중축. 자, 중축됐으면 가액은 증가되겠죠. 증가되니까 과세하는 가액은요.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 또 증가한 가액이란 말은 변경 후 가액에서 변경 전 가액을 뺀 차액을 말합니다. 차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으로서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된 가액을 가지고 변경 후 시가평액과 변경 전 시가평액의 차익과 비교하여서 큰 가액이다. 이런 내용이 뜻하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으로서 저희들은 그냥 증가한 가액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축에 대한 내용도 가액은 증가되니까 증가한 가액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개수 배웠죠. 개수. 개수에 대한 내용도 가액은 증가한다겠죠. 그럼으로써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그랬어요. 증가분이 취득이니까 과세하는 가액은 증가한 가액이 과세하는 가액으로서 과세 표준 되겠죠. 또 이 증가한 가액은 차액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용으로서 가액이 증가니까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증가분만큼 과세하니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먼저 체킹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 밑에다가 적으세요. 중축, 개축. 대표적인 것은 중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개수, 개수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증가한 가액의 결정.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는 것은 신고가액이 저렴한 얘기죠. 그러면 시가평균가 비교해 볼 때 어디가 클까요? 시가평균이 크니까 시가평균이 가겠죠. 또 다음에서 정하는 시가평균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평균으로 한다. 다음에서 정하는 시가평균에 대한 내용은 기억 니은이에요. 니은 보세요. 니은에 대한 이유로서 그 문장의 끝 가보시면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 나오죠.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평균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껏 했던 설명이 똑같잖아요. 자, 여기에서 중축, 개축,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왔으면 과세표준보다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액에 대한 이유로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신고된 차익 금액이 시가평액의 차익보다 적었다면 뭘로? 시가평액의 차익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문장으로서 알려면 힘드니까요. 연형으로서만 일단 아세요. 중축, 개축, 아니면 개수, 아니면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왔으면 과세표는 뭘로 간다?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기출적 내용으로서 문제에 된 걸 본다면 여기에서 중축에 대한 내용은 3번 출제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도 몇 번 출제했냐? 3번 출제했어요. 개수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나온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기억하셔야 될 내용으로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줄게요. 개수에 대한 내용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연결한다면 중축, 개수, 토지 지목 변경은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 가로에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 여기도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오니까
끝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나오죠. 거기 증가한 가액 밑에다가 적으세요. 차액이라고 적으시면 이해하시기는 더 편하시겠네요. 차액, 이게 차액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적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번에 대한 내용, 증가한 가액 결정으로서 여태껏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현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서 다음 기업가액에서 니은가액을 뺀 가액이다. 그러면 기업과 니은가액을 뺀 가액이었으니까 기업 보세요. 기업 D페이지 나오네요. D페이지에서 변경 이후에 토지에 대한 시가표현액, 니은은 변경 전 시가표현액, 후 시가표현액에서 니은을 빼죠. 전 시가표현액 빼니까 뭘까요? 차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는 것은 증가한 가액에 대한 것보다 차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다시 페이지 가볼 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을 다시 봅니다. 다시 보니까 거기에서 다만 나와요. 동그라미 2번 증가한 가액의 결정 밑에 줄 첫 글자 된 때를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시면 다만 나오죠. 단소조항이죠.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된 경우는, 자, 여기에서 소요된 비용을 판결문, 법인 장부로 입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소요된 비용을 판결문, 법인 장부로서 입증했으니까 그 비용을 믿어줘야겠죠. 믿음으로써 소요된 비용이 과세 표준이다 이 뜻이에요. 이제 단순하게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 하나, 토지 지목 변경 앞에 법인이랄지 판결문 단어가 붙었다면 그때 과세 표준은 소요 비용 이런 뜻이에요.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만 나왔다면 과세 표준은 뭘로? 증가한 가액. 하나,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오면서 앞에가 판결문 이 단어가 붙은다 할지 법인 이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소요된 비용을 믿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때는 뭘로? 소요 비용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나 아시고요. 그리고 교재에는 안 적어져 있으나 교재에 대한 외적으로서 하나 적어드리면 아까 건축하면서 신축, 재축을 제외했죠. 신축을, 재축을 제외하니까 중축, 개축에 대한 내용은 증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축과 재축은 뭘로 하겠는가? 신축과 재축에 대한 내용은 뭘로 하겠는가? 신축과 재축에 대한 내용은 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그 건물의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인건비랄지 경비랄지 자재, 설계비에 대한으로서 소요됐겠죠.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서 취득가액이니까 소요 비용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으나 혹시 모르니까 거기다가 적어놓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적 내용이 나오니까 설명드렸던 내용으로서 체킹만 해드릴게요. 108페이지에서 3번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동그라미 1번. 공시된 가액이 있는 경우 거기에서 밑에 줄 보시면 감정평가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여기 밑줄 치고요. 그리고 토지는 그 밑에에서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또는 공동주택가액 이런 요로서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이 가로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동그라미 1번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 거기 밑줄 치고요. 그리고
그 문장의 맨 끝 가볼 때에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여기다가 밑줄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의 시가 편익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깊게는 안 나오니까 그럼 전부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D페이지에서 110페이지에서 면세점 나옵니다. 110페이지에서 4면세점. 면세점의 뜻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이 면세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 금액을 보고 면세점 그럽니다. 이 면세점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금액이 면세점이에요. 그리고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어느 세금에서 택할 것인가를 아시면 돼요.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에 택합니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죠.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의 과세 표준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면세점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7번이나 출제했어요. 취득세의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봤어요. 그럼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각기 상황에 따라서 과세 표준을 결정했으면 그 결정된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구함으로써 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한 이유로서 한번 복습개문을 해봅시다. 신고했다. 그럼 그때에 대한 내용의 과세 표준은요. 신고가액. 여기다가 세율을 구함으로써 신고한 경우에 취득세액이 산출될 것이고요. 또 다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된 가액이 시가 편익보다 미달됐다. 그럼 그때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 곱하기 세율함으로써 신고가액이 시가 편익보다 미달된 경우에 취득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상황에 대한 이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했다. 이랬으면요.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 사실상 취득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구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증축이었다. 이랬으면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구함으로써 증축한 경우에 취득세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각기 다 정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겠죠. 이제 세율로 갑니다. 이제 세율로 가는데 그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11페이지에서 제7절 세율로 나와져요. 이 제7절에 대한 내용은 2011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2011년도에서 두 문제 출제, 2012년도에서 두 문제 출제, 2013년도에서 한 문제, 2014년도에서 한 문제, 2015년도에서 두 문제, 작년에 두 문제 출제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2011년부터 해년마다 하나 내지 두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시험에서도 하나 내지 두 개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죠. 1가로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이라는 말은 일반적 세율이다. 일반적 세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표준세율은 6거로 일반세율이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표준세율 그대로 나옵니다. 또 표준세율의 뜻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간결하게 표준세율 나왔으면 일반적 세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적 세율에 대한 내용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의 표로서 전부 다 암기할 사항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왜 나왔는가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의 원인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결과적 내용으로서는 원인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암기하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거기 표에다가 암기라고 적어주세요. 물론 이해적 내용인데 암기를 결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번 강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에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